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사업용 계좌라는 게 있는데 그거 등록 안 하면은 나중에 5월달 종소세 신고하실 때 가산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나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누락을 해요. 왜냐면 임대업 하시는 분들, 이제 소액으로 임대하시는 분들은 뭐 기장을 세무사한테 매달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신고할 때마다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오셨을 때는 이게 되게 늦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업용 계좌 등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뭐냐면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을 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가계용, 그러니까 가사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가지고 금액을 수수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법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인은 계좌를 만들면요,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가사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인간이다. 법에서 만든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없고 가사가 없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업자가 다 해야 되냐? 모든 개인 사업자가. 그건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이거 확인할 길이 뭐 없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주긴 하는데 다음 연도 5월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복식부기랑 간편장부가 뭐냐면요, 간편장부는 우리 말 그대로 어머님들이 이렇게 쓰시는, 한 줄로 이렇게 쓰시는 가계부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간편장부라고 하고, 복식부기는 우리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데요. 이건 이제 회계학을 공부한 사람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부거든요. 어찌됐든 그럼 누가 복식부기 의무자냐라고 했을 때, 도소매나 농업, 그러니까 도소매라고 볼게요. 도소매는 매출,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라는 건 매출이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순수한 매출인데, 매출이 3억 미만. 부동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동산업에는 임대업을 부동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대표적인 게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1억 5천 미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나 기타 서비스 같은 것들, 원가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버는 족족 내 돈인 거. 그런 것들은 7,500, 금액이 더 작습니다. 도소매는 매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출 3억이 많은 매출이 아니에요. 도소매는 제조도 1억 5천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이 복식부기 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이 얼마건 상관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많이 있잖아요. 도선사도 있고. 근데 행정사랑 공인중개사는 예외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세법에서 정한 전문직은 아닌 거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한번 예시를 들어가면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직전 연도에 부동산 수익 금액이 8천만 원이에요. 그럼 아까 그 기준 금액이 7,500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직전 연도 도소매 매출이 4억이다. 이분도 복식부기 의무자겠죠. 왜냐면 아까 기준 금액이 3억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도소매 수익 금액은 100억인데 임대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이분은 어떨까요? 임대업만 봤을 때는 7,500 미치니까 간편장부일 것 같잖아요. 근데 도소매에서 아까 기준 금액 3억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임대업도 복식부기입니다. 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는 그 기준은요, 주민번호별로 가요.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복식부기. 마찬가지겠죠. 임대업 수익 금액이 8천이고 도소매가 2억 원이면 도소매는 아까 3억 원 기준에 미달을 하지만 임대가 8천만 원이어서 복식부기 의무자다 보니 도소매도 복식부기, 임대업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을 2개를 하고 있는데 도소매는 내가 혼자 하고 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와이프랑 둘이 이렇게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도소매가 100억이고 임대업 수익 금액이 5천만 원이면 아까 단독으로 했을 때는 둘 다 복식부기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도소매만 복식부기고 임대업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왜냐면요, 이 공동사업은요,
세법에서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할 때 1거주자로 보거든요. 1거주자로 본다는 건 그냥 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자는 뭐 나 본인이 아닌 그냥 홍길동이라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세금을 계산할 땐 같이 합해서 계산을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도소매는 복식부기, 임대업은 간편장부입니다. 그럼 그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직전 연도에 도소매 수익 금액이 2억 원이에요. 3억 원 미치죠. 임대업 수익 금액이 8천만 원이에요. 이랬을 때는 임대업은 복식부기일 테고요. 도소매는 공동사업자다 보니까 이거는 간편장부겠죠. 근데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제가 세무사니까 직전 연도 세무사 수익 금액이 제가 맨 처음에 개업을 해가지고 천년도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임대 수익 금액도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둘 다 복식부기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을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라는 게 우선 있거든요. 우선 내가 매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임대료를 내가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가산세가 그 미사용한 금액의 0.2%,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0.2%. 이거 꽤 크거든요. 이것도 모이면. 그리고 사업용 계좌 자체를 등록을 안 했을 수 있어요. 등록을 안 했을 5개월 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땐 그 신고 기한의 수입 금액, 그러니까 신고 기한의 매출액의 0.2%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진짜로 크거든요. 몇백만 원씩 내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요, 상단 중앙 부분에 신청 제출이 있고요. 신청 제출을 클릭하시면 중간에 사업용 계좌 개설 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밑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계좌 추가라는 게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가지고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는데, 이제 은행명 넣고 계좌번호 넣고 이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은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한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있으면은 이렇게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사업용 계좌 등록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사업용 계좌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등록을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어느 순간 복식부기가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는 보통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거 등록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